네, 다음으로는 확률 변수의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것이 일단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벡터 x가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x는 랜덤 변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겠고요. 얘가 뭐 가우시안이나 혹은 뭐 카테고리컬 분포나 뭐 특정 어떤 이제 확률 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방금 봤었던 x라는 확률 변수를 인풋으로 받는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y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는 확률 변수고 f는 그 x를 인풋으로 받는 어떤 뭐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x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나오는 값을 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f는 이제 확률론적인 모델이 아니라 결정론적인 모델이 돼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형 회귀 같은 모델이 있죠. 그래서 f가 결정론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x가 한 개 주어졌을 때 y가 한 개 나오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y가 뭐 분포 형태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걔는 이제 확률론적인 모델이고요. x가 주어진 상황에서 y가 딱 어떤 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한 개의 수치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결정론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가 결정론적인 모델일 때 x를 이제 입력으로 받는 함수가 있고 그때 나오는 이제 y의 값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에 y의 분포를 찾는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다가 확률 변수 x를 넣었을 때 y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확률 분포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변환, 어, 확률 변수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실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이제 확률 변수인 경우 뭐 주식의 가격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가격이고요. 그리고 f가 이제 로그 함수다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y는 가격의 로그를 취한 게 되겠죠. 그때 이제 로그 뭐 수익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결국 이제 x 변수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한 y도 확률 변수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가격 중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에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y는 과연 무슨 PDF를 따를까? 이런 것을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예시로 우리가 뭐 x가 기온인데 섭씨로 돼 있는 기온이고 그리고 f가 섭씨를 화씨로 변환하는 섭씨에서 이제 화씨로 변환하는 함수이고 그리고 y는 당연하게 이제 화씨 기온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섭씨 기온은 이제 관측되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화씨 변수도 당연하게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섭씨 기온이 어떤 가우시안 분포, 예를 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평균이 15도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화씨는 어떻게 모델링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많은 실생활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랜덤 변수의 변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산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y의 확률 질량 함수 PMF는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일 때 y의 PMF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식을 자세하게 보면은 결국 y의 PMF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오른쪽과 같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어떤 시그마가 있고요. 이 시그마의 밑에 보면은 x는 이제 fx에서 이제 y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fx가 y와 같아지는 모든 x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y가 있고 이 y의 결과를 내는 x들이 있을 때 그 x들을 모두 다 더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수 x, y가 있을 때 결국 x가 1, 2, 3 그리고 y가 a, b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함수 f가 이렇게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얻고 싶은 거는 이 a, b의 질량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a, b의 확률 질량 함수 PMF를 얻고 싶은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A1 확률 뭐 0.3, B1 확률 0.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 거냐면 1, 2, 3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이제 0.2, 0.2, 0.5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바탕으로 얘를 이제 얻고 싶은 것이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 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y가 a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y가 a일 때를 살펴보면은 y가 a 값을 나오게 해주는 모든 x니까요. 걔는 바로 1과 2가 됩니다. 그래서 1과 2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더한 거니까요. 1과 2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더하면은 0.4가 되겠죠. 그리고 y가 b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y가 b일 때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x가 3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3만이니까 사실 시그마를 해체할 필요 없이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0.5의 값이 b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 값이 합이 1이 아니었네요. 네, 0.2, 0.3, 0.5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0.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당 y로 이제 매핑이 되는 모든 x 값들의 확률의 합을 내는 게 바로 이렇게 이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어떤 y라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가 특정 y 값이 될 확률은 x를 넣었을 때 y로 변환되는 모든 x 값들, 이 x 값들의 확률의 합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y로 변환되는 확률의 합이니까요. 우리가 이 x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정 y로 변환되는 x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의 확률의 합을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이상 케이스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연속 케이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PMF가 아니라 PDF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덧셈 시그마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CDF를 사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을 해서 특정 값 이하의 확률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환 이후에 y값의 CDF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요. y값의 CDF는 정의상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얘는 y가 결국 fx로 도출된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결과적으로 fx가 특정 y값보다 낮아지는 쪽에 있는 x를 모두 다 확률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 값이니까 이제 CDF가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CDF를 이용해서 우리가 fx를 통해서 y가 나왔을 때 그 y 값보다 작은 애를 도출하는 x 값들을 CDF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y의 CDF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y의 CDF가 아니라 PDF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f가 단조 증가함수일 때 얘를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f가 단조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CDF를 미분해서 PDF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가 단조 증가함수 혹은 이제 인버티블일 때 역변환이 가능할 때 걔를 우리가 CDF를 미분해서 y의 PDF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f가 단조 증가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수치적 적분이나 몬테카를로 근사를 사용을 합니다. 몬테카를로 근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수의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해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고 즉 노말 0, 1이고요. 그리고 y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fx인데 얘는 이제 x의 제곱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x 값을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뭐 10,000개 정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x를 한번 또 뽑고 더 뽑고 더 뽑고 해서 10,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걔를 통해서 x제곱을 다 매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00개의 데이터셋이 x제곱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경험적 확률 분포 (empirical distribution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 걔를 통해서 y를 근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확률 변수의 가역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는 이제 인버티블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의 함수는 인버티블 하게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선형 함수가 그렇죠. 우리가 fx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y라고 뒀을 때 우리가 y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y-1에 2로 나눈 것이 바로 x가 되겠죠. 그래서 f의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을 때 랜덤 베리어블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데이터의 분포를 변환시켜 가지고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만들거나 복잡한 확률 모델을 더 간단한 모델로 변환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살펴볼 것이 단조 증가 함수나 단조 감소, 즉 이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중에 이제 가역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함수를 이제 수학적으로 바이젝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젝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식의 가역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젝션은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게 되겠고, 그래서 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 함수를 가지게 되겠고요. 확률 분포를 번안할 때 이런 가역성이 굉장히 유용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y의 PDF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간단한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공식은 원래 변수의 PDF를 알고 있을 때 변환된 변수의 PDF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스칼라 케이스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멀티베리에이트 다변량 케이스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칼라 케이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가 0과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x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0과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x가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y라는 값은 f라는 변환으로 나온 값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x 플러스 1의 변환으로 y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때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될 수가 있냐면은 px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1이 되는데요. 그때 x는 0 이상 1 이하 값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를 PDF를 그려보면은 이제 1의 값을 가지고 모든 값에서 1의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f라는 변환을 결국 적용했을 때의 y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PDF를 구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를 2배로 늘리고 1만큼 이동시키는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계산할 때 확률 질량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x라는 지점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dx라는 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확률 질량은요, 우리가 f라는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y랑 y 플러스 dy에 해당하는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이 질량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질량은 여기 안에 있는 질량으로 매핑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 확률 질량이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적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높이가 결국 1이 되겠고요. 이 넓이가 dx가 되잖아요. 근데 이 높이 1은 사실은 px 값이죠. px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x 곱하기 dx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 전의 확률 밀도는 이제 px 곱하기 dx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변환 후의 면적은 py 곱하기 dy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px dx랑 py dy가 같아야 된다라는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는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고 걔를 정리를 하면은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붙었죠. 네,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dx, d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상관없이 이제 확률이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환을 거치고 나면은 dy가 더 y 플러스 dy가 더 이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y 이전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f가 ex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일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x에 이제 f를 취하고 x 플러스 dx의 f를 취했을 때 x 플러스 dx가 y보다 더 이전에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수의 기울기를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를 해서 f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값에서 실수값을 매핑을 하는데 단조 증가라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y는 결과적으로 cdf를 이제 y로 미분한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cdf를 y로 미분한 값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y라는 값은 사실은 px의 g라는 거에 이제 역함수입니다. 이제 f의 역함수가 g인데요. 그래서 y의 역함수를 취했을 때 얻어지는 즉 이제 x 값이 되겠죠. x 값을 이제 px는 이제 cdf, x의 cdf가 되겠죠. x의 cdf 값에 대해서 이제 y로 미분했을 때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x의 cd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p의 y값, 즉 y의 pdf 값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에 봤던 얘랑 비슷한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y의 pdf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때 이제 x의 pdf를 이용하는데 그때 dx, dy를 이렇게 곱해줘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조 감소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앱솔루트 밸류를 써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방금 봤듯이 이제 어떤 확률 밀도가 있을 때 이렇게 변환을 각자 이 x 값에 대해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이걸 f에다가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1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x가 뭐 0.5일 때 f 0.5는 우리가 2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F1은 이제 3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바로 F가 2x 플러스 1일 때가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같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밑면이 2배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면이 2배 증가했으니까 넓이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높이가 2분의 1로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높이 1에서 0.5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y d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변환 중에서 이런 식으로 fx는 2x 플러스 1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x랑 x 플러스 dx의 순서가 이제 y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단조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지 않는데요. 단조 감수의 경우 예를 들어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얘가 이제 뒤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변환 이후에는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게 됩니다. dy d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서 이 밀도를 유지시킨다라는 개념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변량 케이스, 즉 여러 변수가 동시에 변환되는 경우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죠. 결국에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셋은 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변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뭐 딥러닝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를 Rn에서 Rn으로 매핑이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우리가
벡터 값을 입력으로 받는데요. 벡터 값은 x1부터 x 스몰 n까지, 그러니까 이제 n,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변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y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y 값의 출력도 n개 다인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버스 펑션 g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y 값의 확률 분포 PDF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유사한데, 여기가 이제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다르게 되겠고요. 또한 이 j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j라는 행렬은 뭐냐면은 야코비안이라고 부르는 행렬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뒤쪽 5단원, 6단원에서 이제 선형대 수학을 다룰 때 보게 되겠는데요. 야코비안이라는 이 행렬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n by n이 되겠고요. 어떤 것을 원소로 가지냐면은 각 원소는 이제 d, g, i over d, y, j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함수 gi의 값을 dj의 값으로 미분한 미분 계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원소로 가지는 행렬을 계산을 해서 개 행렬식이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절대값을 사용한 이유, 단별량에서 절대값을 사용하는 이유랑 똑같고요. 이 행렬 때문에 이제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즉 이제 행렬식이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확률 밀도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밀도의 개념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스칼라 앞에서 봤었던 단변량 케이스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칼라 케이스에서 우리가 dx, dy 항을 이 야코비언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코비언의 행렬식은 결과적으로 부피의 변화율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 x라는 벡터를 a라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켰을 때 걔가 바로 fx이다, 즉 y의 벡터이다, y 벡터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선형 변환, 이제 a 행렬과 b 바이어스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fx를 정의를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보이는 이 그림은 a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경우 이가 되겠습니다. 즉 평행 이동만 하는 경우가 되겠죠. b만큼 평행 이동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때 행렬식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A가 이제 존재를 하고 A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아니고 B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평행 이동은 안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행렬식인 AD-BC가 바로 이 파란색 면적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밀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 초록색 넓이가 파란색 넓이로 변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행렬식의 값을 이용해서 넓이를 변환율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2차원 공간에서 점 x, y를 극좌표로 변환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g가 이렇게 주어지죠. 아마 미분적 분학 시간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요. g r 세타는 이렇게 x, y 좌표를 얻을 수 있는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야코비안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이 값을 r로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값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값을 세타로 미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값이 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얘를 r로 미분했을 때 개수가 여기가 되겠고, 이 두 번째 있는 값을 세타로 미분했을 때의 값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세우고 걔의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은 걔의 행렬식은 절대값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변환 이후, 즉 이제 x로 주어진 직교좌표계를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극좌표로 변환을 했을 때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 즉 원래 이제 x의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r을 곱한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